여러분, 요즘 한국의 저출산 문제, 그냥 걱정을 넘어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전엔 애들 우는 소리가 골목마다 들렸는데 요즘은 동네가 너무 조용해서 더 쓸쓸해. 이게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해외 과학 전문 채널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려할 만큼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극단적입니다. 특히 2060년, 지금으로부터 35년 뒤 우리 아이들이 사회의 주역이 될 그 시점에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2022년 7월에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니가 태어날 당시 대한민국 전체 신생아 수는 불과 24만 9천 명, 역사상 가장 적은 숫자였습니다. 2060년이 되면 만 36세, 한창 사회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점의 대한민국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60년 대한민국 총인구는 약 4,200만 명, 지금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인구 감소의 현실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빈집을 감시하는 드론 소리로 아침을 맞이하고 서울 아파트 5%는 아예 매수자가 없어 텅텅 비게 됩니다. 거리엔 고령자와 로봇만 돌아다니는 세상, 그게 멀지 않은 미래라는 겁니다. 게다가 기후위기, 자연재해, 감염병 같은 위험은 계속 커지는데 재난 대응 인력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피해자도 구조대원도 대부분 고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일손이 부족한 나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즉 사람을 닮은 로봇이 빈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선 지금부터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 청년 세대가 집값 걱정 없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시니어 세대가 안정된 노후를 보내며 손주 세대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 이런 변화가 없다면 2060년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혈액 부족, 일할 청년 부족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청년 세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인구 위기입니다. 먼저 병원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최근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피를 구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고령층의 혈액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헌혈을 할 청년층이 줄어들다 보니 수혈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출근길도 한산해졌습니다. 예전엔 지옥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붐볐던 대중교통도 운행이 47%나 줄어들었고 심지어 아예 운행을 안 하는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니 문화시설도 하나둘 사라지고 동네 분위기 자체가 쓸쓸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온 동네가 축하해줄 정도로 귀한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을 알리는 서비스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2060년 지금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한창 사회의 중심이 될 그 시점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할까요? 학령기 아이들이 사라진 거리, 빈집과 공실로 가득한 도시, 고령자와 로봇만 남은 쓸쓸한 사회. 실제로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2060년이면 36세 전후 사회의 핵심 세대가 됩니다. 하지만 초저출산과 초고령화가 계속된다면 그 시기에 한국은 인구 4,2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서울 곳곳의 아파트 5%는 아예 방치됩니다. 재난이나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대응이 어려워지고 결국 빈자리를 로봇이 메우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자녀 가구가 이렇게 줄어들까요? 부모님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둘째, 셋째 생각은 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마음을 닫게 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의 도움 없이 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임신 부담이 커집니다. 지역사회의 돌봄 문화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아이를 봐줬는데 지금은 다들 각자 살기도 바빠서 서로 돌볼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합계 출산율은 0.71명까지 추락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100명의 인구가 3세대가 지나면 13명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뀌면서 부양할 고령자는 늘고 일할 청년층은 줄어드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 위기와 0%대 성장률에 빠져 있습니다. 한때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라 자랑했던 시절은 점점 과거가 돼갑니다.
고령자나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직종은 결국 외국인 노동자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청년 인재는 귀해지고 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감소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내수 경제 위축, 기업 규모 축소, 성장 대신 역성장, 잠재 성장률 연평균 0.2%포인트 하락, 2060년 이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전환. 그때 가면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시장도 변합니다. 거래가 활발한 곳은 고령자 대상 고급 실버타운과 대형 병원 인근뿐이고 도시 곳곳엔 빈집과 상가 공실이 늘어나 도시 기능 자체가 마비될 겁니다. 지금 서울 집값이나 부동산 시스템도 사실 5,100만 명 인구, 특히 수도권 2,500만 명, 서울 통근 인구 1,400만 명이 만들어낸 구조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면 그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서울 집값 얘기 들으시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젠 끝도 없이 오르는 거 아니냐? 언젠가는 이게 버티지 못할 날이 온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결국 시장도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청년 인구 감소입니다. 일자리는 늘어난다지만 정작 청년들은 일하는 재미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연금, 세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가처분 소득, 즉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령층 부양 부담까지 커지니 청년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정부는 매년 출산 양육 지원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출산 관련 예산만 해도 380조 원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엄마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면 답이 보입니다. 1,000만 원 준다고 했을 땐 솔직히 기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조리원비가 300만 원까지 오르더라고요. 실제로 정부가 바우처나 현금 지원을 내놓으면 그걸 노리고 관련 업체들이 가격을 올려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산후조리원 바우처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자 조리원 비용도 똑같이 100만 원씩 올라버리는 겁니다. 아이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지원금 준다는 소식만 들려도 아기용품 판매점이나 교육업체들은 슬그머니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니 부모 입장에선 지원은 받았는데 지출은 더 늘어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오해도 많이 합니다. 야, 너 이번에 100만 원 받았다며? 200만 원씩 받는 줄 알았어. 이런 말들이 오가며 괜히 서로 위축되고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출산을 고민하던 부모들도 마음을 닫게 됩니다. 경제적 부담, 육아 인프라 부족, 사회 분위기 변화, 출산 지원의 실질적 효과 부족. 이런 현실 속에서 합계 출산율은 0.71명, 인구 100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여성 50명이 36명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18명의 아이를 낳고 결국 3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13명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출산율 문제가 아닙니다.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로 바뀌면서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고령자는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당연히 위축됩니다. 내수가 살아날 수 없고 기업도 성장 대신 역성장으로 돌아섭니다. 실제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매년 0.2%포인트씩 하락하고 있고 2060년 이후엔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규모도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부동산 시장 역시 변합니다. 지금 서울 집값이나 시스템은 5,100만 명 전체 인구, 수도권 2,500만 명, 서울 통근 인구 1,400만 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가격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면 이 가격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부모들이 왜 출산을 주저하는지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73세 김순덕 할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아이 낳으면 다 같이 돌봐줬는데 요즘은 부모가 혼자 다 감당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씀처럼 요즘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은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경력 단절 문제는 여성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직장에 들어가긴 했지만 솔직히 원하는 회사는 꿈도 못 꿨어요. 아이를 두고 먼 곳에 다닐 수도 없고 퇴근 시간, 거리 다 따져야 하니까요. 그나마 정규직이나 복지가 있는 직장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서비스직 미용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출산을 계기로 일을 아예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7080%가 출산 후 일을 접는 사례를 자주 본다고 합니다. 물론 공무원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한 공무원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택을 받는다고 부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려면 여자는 결국 공무원을 해야 한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현실이 힘든 가운데 지역 격차 문제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부족했어요. 심지어 초등학교도 폐교하는 상황이었어요. 경기도인데도 그렇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병원이었어요. 소아과가 아예 없어서 열나는 아이를 안고 30분 거리 병원을 가야 했어요. 그나마 경제적 여유가 있어 양육 환경이 갖춰진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지만 많은 부모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열악한 환경을 포기조차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이 맞물리며 출산을 꺼리게 만들고 저출산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젊은 세대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아이가 줄어들면 우리 사회 전체가 위축되고 시니어 세대의 노후 안전망도 약해집니다. 이미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